dom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진짜 뭐 연구했어요? 아니 실장, 소장, 좀 뭔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아직도 이제 지금 실장, 소장 자리 찾고 계시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원래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계속 부회장. 하지만 지금은 회장. 아 지금 회장인가요? 예. 언제 됐어? 예, 회장 되신 지 조금 됐습니다. 몇 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장 좀 하고. 아, 예. 네. 그럼 나중에 셀프로 승격하시는 건가요? 한 7년 지나고. 아, 7년. 예. 굉장히 장기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뭐 성과를 내놓은 다음에 승진하세요. 셀프 승진도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6년 차쯤 되겠죠. 6년 차. 그때쯤 뭔가를 할 수 있다. 예. 네.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래서 나는 요즘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책을 발간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책을 하나 발간을 할까. 어떤 책이요? 그 해적판인데 예. 이거는 정식 출판사에서는 도저히 출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엑스파일? 압수수색 당해서. 아니 그동안 정권과 관련된 얘기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네. 그런 얘기 다 적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소설처럼. 아, 저희 유튜브에서 하셔야죠. 출판물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그거를 그냥 네. 한 50페이지 정도짜리로. 이북으로. 아니 예. 이북? 아니요, 그냥 이거는 책자 형태로, 소책자 형태로 지하철에서 편히 읽을 수 보게. 있게. 예. 그 찌라시에 대중화를 선도하려고 그러시네.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볼까, 소설처럼. 오. 소설처럼. 하면. 아, 오히려 살짝 피해가는 방식으로. 네, 하나당 예. 한 5만 원 정도 받고. 아, 5만 원이요? 네. 50쪽에 5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막. 어제도 막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정보를 슬슬 푸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금방 쓸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 들은 얘기들 쭉 정리하면 되니까. 저희 멤버십 온리로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그럴까? 예. 그러면 멤버십. 열전으로 해요. 각 인물별로. 인물별로요. 네, 그래 넣으면 그 등장인물 2명이면 돼요. 그 인물에서 다 사가. 아, 등장인물 2명이면 되는 건가요? V1가? V2?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혹은 대통령과 당대표?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앞서가신다. 그러니까. 2명이라고 옆집 김 씨와 하니까요. 김 씨 부인 그렇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옆집 김 씨가. 네, 굉장히 그 옆집이 흥미진진하게 아니, 그 생각을 생각을 정말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있어요. 네, 이렇게.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달 정도 잡아가지고 해볼까. 집필 기간을. 네. 오. 그 제목이 뭐죠?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여사가 왜 그럴까? 이런 거 재밌겠네. 안 되거나. 안 돼요? 아,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제이부속실도 지금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나는 운전하는 김여사 얘기한 거예요. 아, 네. 자, 김기사 네, 자, 그 김여사. 운전해. 자, 여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말말말 바로 들어갈까요? 자, 박성태 실장님께서 가져오신 게 의미심장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의 저 말의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외롭지 않게. 예. 두드러 패라. 제가 정확한 워딩이 대통령이 24일 날 만찬을 파인그레스에서 하면서 했던 말이 딱 있잖아요. 한 대표 좀 잘 도와줘라.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좀 도와줘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옆에서 꼭 붙어서 도와줘.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옆에서 말고. 꼭 도와주라. 네, 그렇고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좀 이제 세술은 세 부대 나가달라라고 하는데 아니야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꽉 잡고 있어요. 도와주. 그 말이 이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유임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설마 이렇게 해석하시나요?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고 근데 도와주라고 해놓고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역시 말은 말이다. 예. 그냥. 예. 말은 말이라고. 말은 말뿐이다 이런 겁니다. 말은 말뿐이다. 예. 대통령이 그 말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외롭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마음이 그냥 삐뚤어져가지고 뭐든지 트집 잡고 그냥 삐뚤어졌어요? 그냥 뭐 막 이렇게 그냥 해코지 하려고 그치. 그러고 왜 그래요? 그냥 이때만큼은 진정성 있게 그냥 받아줘라. 한동훈 위원장 이제는 홀로서기 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아니 다른 방송에서 장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외롭지 않게가 옆에 친윤들이 딱 붙어가지고 외롭지 않게 한동훈 딱 스크럽 짜가지고 지금 박성태 해라. 실장님을 외롭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나한테 넘기지 마시고요. 예.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요. 캔디야? 어. 하지만 이태원 참사 조작설에 대해서는 울컥하셨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서 이거는 고지고대로 그냥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믿어도 될 것 같다. 그 이런 말을 생각입니다. 믿어라. 한꺼풀 벗겨가지고 예. 이거를 그냥 조금 이것도 뭐 안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안 좋은 사람들이요? 네. 어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곡해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괴롭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저는 이날 대통령님의 말을 믿어요. 실제로. 한동훈 제가 뭐-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렇죠. 주변의 전원. 이제 우리 한 팀 됐으니까 잘 해보자라고 그 말을 믿어요. 대통령의 네. 8월 24일 했던 말을 믿고 7월? 7월 죄송합니다. 7월 24일 밤에 했던 말을 믿고 7월 24일 밤에 대통령이 아마 잠자리에 누워서 아휴 어쩌겠어. 어차피 우리 동훈이가 대표 됐으니 잘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역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 이 배은망덕한 XX. 아,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저 순간만의 진심. 결심은 늘 할 수 있어요. 액션을 봐야 돼. 아, 저희가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8월 24일부터 얘기한 게 저 말은 진심일 거다. 7월. 7월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을 자꾸 앞서가고 8월 있지. 날 가 계십니다. 요즘 저기 이상한 환타지를 많이 봐서 7월 24일 날 대통령은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만 안 지켜질 것이다.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그렇게. 아, 그래서 아니 정종식 의장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 그냥 임기 있는데 지켜주지.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그런 분위기를 대통령이 또 보면 와 이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얘 내가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 원래 갈등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24일 날 그 마음은 그냥 그날 딱 7월 24일 날 밤 그날의 진심. 25일 한 새벽 2시까지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시는 박 실장님도 일관되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갖고 행동을 하거나 메시지를 낸다고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곡해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전 그렇게 계속 이 말씀드리고 순간의 진심. 제 말에 그게 일관돼 있는 거예요. 예. 7월 24일 날 그때 생각이 있었고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철학이 없기 때문에 25일 달라지고 26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달라졌다? 며칠이죠? 30일이죠. 꽤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윤핵관들이 나쁜 거지. 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그럴 리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를 둘러싼 갈등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그만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내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 문제라기 꼬였죠. 주변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걸 또 이용해 먹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좀 문제가 아닐까 뭐 그런 아. 생각도 드는데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책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검사 법률 출신이시죠. 전문가지. 예. 그 사람이 무슨 경제 법률안 뭐 정책 같은 거 낼 수 있겠어요? 상속세는 알겠구나 그냥 조사했으니까. 어쨌든 공안통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감한 네. 정책과 관련된 민생 경제 모를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을 왜 정책의장 시켰겠어요? 왜 시켰죠? 내 측근이니까. 아, 그 측근이니까 이번에 정책의장 하면은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고 예산안 국회 때 아유 통영고성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예산 다 그냥 한번 처리해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동안 대선 때 나만이 도와줬고 그동안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러니까 주는 선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책위 의장을 그만두지 않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버텨 그만두면 안 돼.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정책의장 하면은 이번에 내가 필요한 예산 이번에 확실히 다 챙길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만둬.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절대로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 아. 버틸 것 같다. 예. 근데 본인의 마음에는 내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서 최고위원회의 때 한동훈을 견제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예산 적어도 1,000억 이상 아마 확보할 수 있을걸요. 집권여당 정책위장이니까 예산실장이 와가지고 의장님 저 지역에서 필요하신 예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 예산으로 다 태우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아주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국회 작업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저는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의 위치가 친윤과 친한 간의 세력 다툼, 힘자랑 이게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은 잘 몰라요. 이제 뭐 아는 기자들이 좀 친한 기자도 있긴 했는데 잘은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기도 애매한. 왜냐면 그만두면 너 한동훈 편이었어 이 얘기 들을 수가 있고 그거 애매한. 뭐 그러네. 지금 정점식 정책회장은 와씨 되게 이상하게 엮였네. 그래도 일단 자리는 지켜야지.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있고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그분을 잘 모르지만 딱 봤을 때 그분도 조금 있다가 한동훈 대표 측에 가고 싶겠죠. 아, 미래 권력이니까.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한동훈. 그분은 이제 잘 모르지만 그게 제가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미래 권력의 눈치 보이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알짱거릴 수 있는데 반기를 드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기 드는 형국으로 몰려 있어요. 부담스럽게 된 거죠.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1월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 1월에 예산 다 예산 확보했고. 끝나고 예. 그래서 한동훈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는 좀 임명하시죠 알아서. 자 5개월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해서 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자리 지키면은 최상봉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엔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나 그 관련된 최고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견제가 가능하니까 그것만 뭐 넘기면 되지 않을까? 올해만 넘기면. 그래서 뭐 내년에는 아무 때나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제 24일 날 러브샷을 했지만 역시 그건 1차 회식일 뿐이다. 요게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안 중요한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쟁점이다. 과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냐 아니냐의 시금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면은 자 그러면 임기 1년이 남았지만 새술은 새 부대.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정점식 의장이 물러나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다시 시키면 돼요. 아, 정정식 의장을. 예, 근데 예. 딱 시키면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겠죠. 원래 또 그 통이 아니니까 정책 통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안 시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미 좋은 그림은 끝났고 그럼 대통령이 정말 한 대표를 밀어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죠. 싫어서. 네. 예. 근데 한동안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킨다라는 말이 깨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을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오히려 그렇게 봤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사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상황들을 좀 또 만든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거는 아닌 것 예. 같고 한동훈 측에서는 처음에 관심도가 낮았어요. 뭐 별로 뭐 바꿀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아, 정책통 없나요? 없어요. 삼선 의원들만 봐도 다 반한이에요. 반한. 아. 뭐 김정재, 이만희, 이미자 이런 분을 시킬 수 있겠어요? 못 이양수 시킨다고. 의원? 예. 누구?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이 삼선인가 재선 아닌가? 아. 하여튼 삼선을 맞춰서 해야 된다. 예, 예. 삼선인가 벌써? 삼성 같은데요? 2016년 그러네 삼선이네. 삼선이요. 시킬 수 있겠다. 한데 근데 이양수 의원이 또 정책통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그렇고 어쨌든 시키면 하겠죠. 근데 적임자가 없는 것 같고 또 재선으로 내려가자니 좀 이양수는 그런 것 삼선이네. 같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 어떡하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정정식 의장이 무슨 행사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이제 정책 의장으로서 뭐 활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윤핵관들이 슬슬 풍기면서 바꾸기만 해봐라 진짜 가만 안 둔다 막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에 대한 당대표 권위 도전? 리더십 도전? 안 돼. 밀리면 안 되지. 야 무조건 바꾸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것 같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됐다. 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싸움을 하고 솔직히. 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예. 이미 이게 세력 다툼에 어떤 권력 싸움에 초점이 돼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어제 제가. 오늘 사이 확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뉴스가 올라와서 지금 예. 저도 이제 이른바 친한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페이스북을 쭉 보니까 정점식 안 나가고 뭐하냐 이런 게 이제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슈가 딱 쟁점이 됐고 네. 그러면 누구 힘이 센지가 결단이 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이 터지는 게 아니냐. 허니문 끝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그냥 째려보기 차원. 아, 째려보는 건가요? 자, 저 봐라, 아직 뭐 하는 거지? 막 서로 이제 째려봐가지고, 그 지금 막 아직 행동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욕설도 아직은 안 나갔어요. 그냥 째려보고 속마음으로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갈등이 시작됐다, 증폭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한동훈 당대표 측은 바꿀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못 바꾼다. 못 바꾼다? 바꾸려는 허들이 너무 높다. 아. 왜냐하면 첫 번째 적임자를 구해야 된다. 그래 정말 정책통
제대로 된 사람을 골랐네. 저 사람이면은 국민의힘 정책도 할 만하지. 그럴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은데요? 안 바꿀 건데요? 왜 바꿔요?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냐. 세 번째,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의원들이 눈치를 보다가 이거 한동훈 편들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편들기도 그러네. 나 의총에 참석 안 할래. 과반수가 참석을 안 해. 그럼 의총을 못 열어. 그럼 의총에 추인을 못 받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서 완전히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단계별 허들을 넘기에는 아직 좀 장대 높이가 너무 높아요. 네. 그렇죠? 안 저도 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밀어붙이면 앞서 당원에 딱 나와 있어요.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네.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총에 추인을 받아서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결정이. 내가 얘기했잖아 다 지금. 왜 또 리바이벌 하는 거야 자꾸. 근데 장성철 다른 삼촌 얘기하려고. 까만 정장 입으시니 하얀 머리가 더욱 희어 보이십니다라면서 장준영님이 슈퍼챗을 쏘셨어요. 또 삼촌 그 친구인가? 삼촌? 머리로 슈퍼챗 받는 분은 처음 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예, 아니, 뭐 말씀 조지 계속. 클루니야? 머리로 슈퍼챗 받고 조지 그래. 클루니? 자, 말씀 계속 하시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쫄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이게 의총에 올라올까 봐. 시험 때 올라가는 시험 때 건가요? 오면 예. 줄을 이제 서야 되잖아요. 넌 누구 편이야? 라고 명확히 묻는 게 되거든요. 의총 공개 투표인가요? 만약 하게 되면 공개 안 해요? 이거는? 그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원내대표 그래요? 선거는 비공개이긴 하던데 그러니까 또 예. 그냥 만장일치로 합시다. 박수 할 수도 있고 손들어 그렇게 할 진짜 수도 투표에 붙일 있고 수도 있고. 기립할 수도 있고. 원내대표 예. 선거는 비공개인데 예. 지금 정책위 의장을 의총에서 추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예, 어떻게 예.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공개 투표면 난리 나는 거죠. 누군가 한 명은 다친다. 아니 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다치는 걸 떠나서 의원들이 줄을 서야 되잖아. 아이고. 그럼. 나는 누구 사람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되잖아요. 못할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한 말고.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건데 지금은, 내년 말. 네. 그때는 한동훈 쪽에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쫄리겠죠. 그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제일 눈치 많이 봐요.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한동훈 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부를 만나가지고 독대 신청을 해가지고 독대는 1대1 아닌가요? 그러면 여사를 김건희 여사 부부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2대1. 되나? 독대를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야 되나 여사님을 만나야 되나? 저는 여사님 만나겠어요. 저는. 그 뭐 문자로도 이게 사적 논의 안 한다고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문자 안 하고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감정도 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리하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각도가 이제 0.1도 벌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쭉 가면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초반에 이거 잡아야 돼요. 각도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해법은 정정식 의장이 한동훈 당 대표 독대를 신청하는 겁니다. 몰래. 그래서 대표님, 진짜 대표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저 그냥 믿으세요. 네. 그럼 모든 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독대로서 이 문제는 다 해결해라.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한동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현재 권력, 미래 권력인데 양쪽 다 그냥 양다리 걸쳐야지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한동훈 정리해야 대표가 된다. 밤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면서 가끔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슉 정조식 시장에 나타나서 저는 당신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슉 없어지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박 실장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시사인에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김은지 기자님이 이제 곧 대표가 될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적절치 못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표님한테도 이제 오다가 딱 문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는 김은지 기자님 아닙니다. 자리 가서도 안녕하세요 그럴 때 김 기자님. 제가 뭐 조직 생활 아주 잘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저쪽에 다 뭐 이쁨 받고 잘했어요. 이쪽에 딱 서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적절치 못한 비유인 것 같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넘어가시도록 절대 조직 하죠. 생활에서 특히 이제 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관리 잘해. 그 사람들 일단 떠오르는 사람보다 물 먹는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줘야 돼. 맞아요.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럼. 몰라요. 물 먹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 장수장님이 사무총장의 배현진 의원을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안 되셨어요? 엄청나게 세게 그냥 대시를 했는데 예, 누가요? 배현진 의원이 사무총장의 마이볼. 그럼요. 근데 이제 보도가 났었잖아요. 장수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도가 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그러네. 그 얘기는 내가 제일 처음 했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저희 거 장사님이 썸네일 얘기 막 제목으로 하면 나갔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신문에서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쓸 때 저렇게 써요. 뭐 사무총장에는 배현진 의원 얘기도 있다. 물망에 오른다. 물망에 오른다. 본인이 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제 윤핵관 등에서 시키기만 해봐라 진짜 전쟁이다 전쟁. 어? 그러니까 이제 기사의 한 줄에 그 밑에 뭐가 나왔냐면 이철규 의원 등 윤핵관들과의 관계가 나쁜 것이 좀 걸림돌 이런 기사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시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사무총장이 당 살림하는 역할인데 좀 거기에 좀 적절하다고. 조직부총장을 했었던 것 예, 같은데요. 예. 부총장 예전에 하면은 했었죠, 부총장. 부총장 하면 총장 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네.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둬서 접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상당히 유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무총장이 오더라도 그 사무총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좌를 잘 합니다. 그 유능해가지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랑 좀 이렇게 합이 맞을 만한 스타일은 좀 아닌데. 거기에 뿌리찌가 있어요. 뿌리찌. 어떤 브릿지가 박정훈 있습니까? 에이 그래도 박정훈 박정훈 의원이 의원 시키면 시켰지 배현진 의원 시킬 것 같지 않은데. 박정훈은 초선이고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되고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서 원래는 이제 한동훈 당 대표 측과 배현진 의원 사이가 별로였는데 박정훈 원래 친윤계셨잖아요. 네, 박정훈 의원이 상당히 몇 달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주위에 이렇게 이제 한동훈 후보 시절에 이렇게 상의를 했대요. 배현진 사무총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돼서는 배현진 사무총장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고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그렇죠. 그 당시 후보 처음에는 이제 주위에 탐문한 거지. 하도 이제 주위에서 안 돼 시키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어때라고 했다가 본인이 이제 설득이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배현진 사무총장 했다가 아씨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3단계. 들리네. 뭐 이런 얘기를 막판에 꺾게 된 거는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의 반대. 뭐 배현진은 훌륭한 분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모두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면 녹취가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 일을 시키면 잘하실 분입니다. 네. 하지만 안 시켰다. 네. 서병수 의원이 됐다. 지금 프레임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소장님이 편집을 가면서 요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45분 30초 프레임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 살아야 되니까. 쇼츠가 박정훈 초선 의원도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했잖아요. 네네. 저랑은 한 10년 넘었어요. 정치부 기자 하면서 저랑 막 우정도 나누고 막 다툼이 있기도 하고 막 잘 지내기도 했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고 정말 정무적인 판단 그런 것은 상당히 뛰어난 분이에요. 방금 김준일 평론가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누가요? 김준일 평론가 발로 말씀하셨는데 박정훈 의원이 걔한테는 뭘 얘기를 못 하겠네. 잠깐 죄송합니다. 상당히 이제 본인도 많이 원했는데 좀 이제 안 시키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외일 가능성이 올라갔나요? 김종혁 의원을 시키려고 처음에 또 강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도 약간은 좀 원외가 맞을까? 아 그래요? 김종혁 의원 괜찮은데. 괜찮죠. 근데 이게 의원 좀 중량감 있는 의원이 와가지고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나불거리는 것도 좀 맞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분은 왜 입대면에 저번에 최고위원 한번 중도에 사퇴했잖아요. 망언이 있었죠. 말 조심해야 돼요, 김재원 의원은. 그러니까 저처럼 정치 안 할 사람이면 가감 없이 그냥 좀 가볍게 말하고 막 비판해도 괜찮은데 그분은 정치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정리하려면 좀 이렇게 중량감 있고 정치력 있고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원외가 또 지명직 최고위원 되면은 다른 또 현역 의원들이나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치계장이 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고민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최고위원회에 원외들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도 진종호 의원이 하면서 사실 원외가 없잖아요. 원외 한 명 있지 않나 누구? 없죠. 김재원. 김재원. 네. 그럼 거의 직업이 최고위원이어가지고 거의 원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원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목소리 이런 것도 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민주당도 그렇고 그게- 보통은 한 명씩 뭐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가던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맞는데요. 이게 최고위원 회의 때 논의하는 안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원외 그냥 초선도 아닌 원외의 당협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좀 국회의원 선수도 있고 좀 중진이고 경륜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그냥 있겠죠. 정치적인 뭐 경륜이나 아니면 다른 민심의 통로는 특보단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지. 지명지 최고는 정말 어느 정도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누가 봐도 아, 저 정도면은 정정식이나 김재원이 개기지 못하겠네. 까불지 못하겠네. 뭐 요 정도 사람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무게감 있는 들더라고요. 원외 인사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는 서병수. 거죠 지금. 아니 그러면 동생은 사무총장하고 형은 지명지 최고위원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소 씨가 말아먹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용주도 나중에 거기 들어가라고 자. 그러고. 서영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셔가지고 아. 또 약간 애매하지 않나? 예. 그분은 전당대회 의장일 걸 아마? 전당대회 의장? 예, 그러니까 그분 하여튼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장성철 소장님의 와중에 어디 당원이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2017년도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면서 그 이후에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네, 아. 네. 저는 정치 안 할 원래 생각이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하면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전 진행을 안 했는데. 진행 가끔 땜빵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항상 보고도. 준비되어 있는 진행자다. 준비되어 있는 아, 진행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려면은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노리고 혹시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목이 메이네. 자,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MBN 인터뷰에서는 자기 입장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약간 메시지가 시간 끄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입장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지만은 단어의 선택과 문장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입장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후보 시절에는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 하더라고요. 미묘한 차이들 이거는 잡아내시는군요. 그냥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 장동혁 최고위원의 뉘앙스도 그런 것 같고. 예. 그래서 약간 좀 실익이 없다? 시간 약간 이런 끌기? 식이야겠죠? 시간 끌기 할 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걸 이제 단적인 예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출마 선언할 때는 최상병 특검을 제가 나서서 발의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최상병 특검을 발의합니다. 계속 언제 할 거예요? 아직 가끔은 이런 아, 느낌. 메아리 에코인가요? 네, 이런 느낌 계속 물고 들어지는 아, 언제 할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같은 당이어서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설득하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설득은 어떻게 해요? 한 명씩 다 만날 계획입니다. 108명을 한 108 명을. 명씩 하루에 네. 한 명씩. 예. 그래서 만약 이건 이제 뇌피셜인데 어쨌든 약간 그렇게 떨어뜨리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 마음이 늘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 마음이 클라우드 일종의 그렇게 보거든요.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면 대통령 삐질 텐데 조금 이따 해야지 아마 요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분석을 하는데 근데 그게 생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은 나는 입장 바꾸는 놈이 아니야. 할 거야. 다만 지금부터는 좀 그렇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어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저희 알아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본인 말대로 다 했나 해서 처음에 비대위원장 될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본인 말처럼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말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본인은 나를 믿어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하겠는데 그게 못 믿을 행동인 거예요. 저는 최혜병 특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과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무모하게 해병대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해병대의 그 군기
그리고 훈련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일반 병사로 갔는데 그러한 선택을 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젊은 청년이 저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죽음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당 대표가 이 부분만큼은 자꾸 뭐 말로만 그치지 말고 상당히 어렵더라도 꼭 여권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인들이 좀 여권의 분위기를 몰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소처럼 님이 장 소장님 지금도 김무성 전 의원과 소통하나요? 물어보셨는데 안 합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네. 네? 마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 그걸 하려면은 이걸 뭐 번외편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1시간짜리로 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막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요즘에는 연락을 안 드리고 가끔 생신 때나 제 생일 때 연락을 주시면 그냥 원론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죠. 제가 지금 방송하는 모든 뭐 경험 그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을 김무성 대표님 모시면서 계속 배웠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번외편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네. 평소에 보면 되게 존경한다고도 하고 저도 이제 김무성 대표 때 제가 여당 반장을 했었는데 나름 이제 그 뭐 구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옛날 의리 있는 정치가 좀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약간 선도 굳고 별명이 있어요. 무대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딱 보면 무성대장. 무대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보면 칭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안 만나.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내가 봤을 땐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정말 잘하실 예전부터 분이에요. 계속 추천하셨잖아요. 정말 저희 잘하실 방송에서도 분이에요. 말씀하셨고. 너무 아까워요. 그분의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이 아직 정말 쓸만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네. 방송 좀 킵해놓고 네네네. 최상경 죄송합니다. 특검법 이야기 아니면 훌륭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 좋은데 시간상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게 선거가 진짜 무서운 게 끝나고 나니까 떨어진 후보 근황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나경원 의원과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 나경원 의원의 원내에 계시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근황이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취재되신 게 있으세요? 죄송해요. 거기 우리 저 원고에 없어가지고 취재 안 했는데 취재하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올까요?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선거가 무섭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넘어가서 하시는 것으로 뭐 하시죠.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밥은 잘 말든지. 챙겨 드시겠죠. 아이고 네. 참 선거가 무섭네요. 그 정치인하고 연예인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맞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정치인 걱정은 아니지만 이 쟁점인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전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도 한동훈 대표 대선 주자 한동훈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약간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사해가지고 뭐 문제 있으면은 당연히 조사해가지고 처벌받고 문제 없으면은 나 문제 없는데 인간말종 장해찬이 나를 흠집낸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조사 안 하고 그냥 계속 족쇄처럼 끌고 다니면은요 두고두고 정치하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가 있으면은 떨고 가는 게 맞다. 네.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뭐 조그마한 틈 있으면 수사, 압수수색. 이번에 자료 나왔는데 압수수색 건수가 엄청 늘었다면서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뭐 수사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만 걸리거든요. 운이 네. 나쁜 사람. 운이 나쁜 사람들만 운이 나쁜 사람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가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좀 이렇게 이 체가 좀 넓어야 진짜 나쁜 놈들만 걸려들게 되거든요. 너무 하면 그쪽 아니라고 진짜 나쁜 놈을 못 잡아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관련 수사는 법적으로 내가 이거 처벌해야 돼.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뭔가 좀 진실을 밝히는 게 낫겠다. 한동훈 대표가 딱 이 부분만 자신이 조금 없어요. 표정에서 자신 없음이 약간 드러나. 맨날 얘기하는 너 취시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가 하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이제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 느낌이 좀 있어서 네네. 그리고 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보수 주자로서 대통령 되려면 이런 것들은 털어줘야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근데 요새 다시 방송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걔가 뭐 등판에서 뭔 얘기를 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인간적인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성태 실장이랑 저랑 상당히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과거형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친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속내를 털어놓고 많은 사람들 품평을 했어요. 같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노선이 달라지게 되고 약간은 좀 서로 꺼림직하게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까면서 박성태 실장 저 나쁜 사람이라고 막 공격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선당우사해라. 당이 결정하면 따라라. 그렇게 공격해대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당에서 공천 취소하니까 바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했잖아요. 그때 만약 부산에서 민주당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거기도 마냥 잃었어 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100석 이하로 의석수가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 자신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하면 정치적으로도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안 된다. 인간적으로도 문제 있고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도 문제 있다. 저는 그래서 이현종 제가 존경하는 문화일보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간말종 장해찬이라는 그 단어에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수식어처럼 딱 그냥 입에 딱 붙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말종 이현종 그 논설위원님하고 장해찬 씨가 어벤져스 하면서 얼마나 그랬죠. 그렇게 같이 친하게 원래. 지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되돌아봐야죠. 네. 저는 장해찬 전 최고가 과거 평론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요 뒤에 또 뭐 여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되게 막 좀 과격해졌어요. 많이. 예전에는 저도 이제 방송할 때 패널로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나름 이제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도 좀 내려고 하고 태도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많이 세졌죠. 지난번에 한번 뭐 방송에서 봤는데 뭐 저한테는 그냥 뭐 그렇지 않던데 근데 저는 딱 그때 부산에 선거할 때 이재명 대표가 해서는 유세하는데 그걸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아, 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너무 싸워서 무찌르자 붙어봐 들어와 싸워서 내가 무찌러 줄게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의 가장 핵심인 사실은 조율이 없는 거죠. 한번 네. 부르세요. 같이 방송을 저는 뭐 상관없어요. 네. 그 친구가 뭐 한다면 저 얼마든지. 박성태 실장이 괜찮으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늘 괜찮아요. 아, 저는 알겠습니다.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비판하면서 얘기-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말 좀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지. 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땠니? 그래서 아, 면전에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는. 그러면 66년생, 78년생, 90년생인데 90년이 말띠인데 예, 놀라운 또 아, 어떤 저- 케미를 한번 저희가 시도해 말띠는 보도록 아니구나. 하고요. 그래도 김건희 여사 부속실 오늘 설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앞에 한창 국민의힘 이제 내부 역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요. 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근데 여야의 평가가 좀 엇갈리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설치하라고 해놓고 또 설치하면은 또 설치한다고 하고 뭐 그냥 설치하면 이거는 그래 그냥 늦었지만 잘했다 그냥 그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또 꼬치꼬치 캐묻고 뭐 검찰 조사 받고 나니까 그냥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토를 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설치돼가지고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보자 하는지 또한 여기서 다른 이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국회 차원에서 감시 감독 잘하면 되죠. 설치하는 거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예전부터 원래 2월에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뭐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용산 내에서도 검토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한 거는 공적 여사에 대해서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지금 통제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보좌지만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딱 생각해봐요. 여사가 뭐 하려고 그래. 근데 제2부속실장이 여사님 그건 하시면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검토되고 계시는 분이 장순칠 네. 제2부속실장이라고 하는데 보좌관 그거 출신에 못하실 것 같다. 네. 뭐 좀 말은 하겠지만 괜찮아. 저기
저기 씨 괜찮아. 너 그럴 순실 필요 씨 없어. 괜찮아 이렇게나? 괜찮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끝. 바로 안 합니다. 음. 그리고 부속실에 제2부속실에 어차피 여사팀에 있던 분들이 간대요. 그 안에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에 있던 분들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 받으시는 예, 분들. 그래서 네. 이 공적 조직이 여사를 공적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여사가 이 조직을 아주 사적으로 쓸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여당이 좀 괜찮은 특별감찰관에게는 반대를 하겠죠. 그럼 서정욱을 특별감찰관실.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된대요. 그러면은 2명 같이 시키면 돼요. 누구? 서정욱, 최강욱 2명 같이 시켜서 둘이 같이 하라고 난리 나겠네. 그거 괜찮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용산 본청에는 못 들어오고 옆에 간이 건물로 하나 컨테이너 갖다 놓고 너희들 거기서 근무해라 그럴 것 같아. 이거 저희 검사들 출신 중에 네. 정말 이렇게 딱 올곧은 분 이런 분 갖다 시키면 되죠.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런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친인척 문제들도 꽤 될 수 있거든요. 원래 민정수석에서 그걸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없고 민정수석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듣기로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난 인원이 한 5, 60명이 하던 걸 민정수석 지금 생겼지만 생기기 전에 뭐 한 20명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제대로 감찰이나 이런 기능이 안 돼요. 안 돼. 근데 민정수석 생겨봐야 뭐 그 뒤에 한번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 조직은 제가 못 들었지만 많이는 충원을 못했을 거라고요. 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여사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분들 친인척 중에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감찰을 못해죠. 네. 하여튼 뭐 부속실 생기더라도 예. 특별감찰관이 생기더라도 일 못해요. 대통령실 현재의 분위기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못 하나요? 조언도 안 돼. 그럼 제2부속실 왜 만든 건가요? 시키는 거 잘 공식적으로 잘 하라고. 그런 거지. 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 하는데 그 원래 쟁점이 저는 이게 제2부속실만 만들면 여사가 이제 문제를 안 일으킬 거야. 아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쟁점이 잘못됐다. 별로 뭐 기대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론적으로 뭐 설치하는 거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뭘 설치하더라도 이거는 뭐 별 무소용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얘를 딱 들어보면 저는 그 이후로는 그런 기대를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아, 승부하죠.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예. 119대 29 결과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대통령 담화문이 예측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주 수많은 곳에서 우리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대통령만 아씨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들이 몰려있어야 할 대통령실이 바보 같은 생각들을 예측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모 조직이 뭔가 잘할 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예. 잘할 사람은 이미 다 쫓겨났어요. 예. 저희가 말말말 장 소장님 준비해 오신 것도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아유, 아직. 안 해도 돼요. 아이 뭐. 그래도 준비해 오신 건데 네.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시죠. 예. 방송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로텐다 밑에 계단에서 방송사법 규탄한다 막 이러고 대통령께 재검토인가 뭐라고 그러지? 제2 요구. 제2 요구. 제2 요구. 한마디로 거부권을 요청드린다 그렇게 하거든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사법 내용 중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사들 추천하는 것을 보면 약간 좀 편향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방송사법을 통과 안 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현재의 방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KBS, MBC, EBS 이사들을 보면은 문제가 많죠. 저대로 돼서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러한 제도가 영속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탄핵시키고 뭐 그냥 지들끼리 하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책임은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걸 무조건 법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집권 여당다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사법 첫 번째 이거 잘못됐고 두 번째 이거 잘못됐고 세 번째 이거 잘못됐어. 우리는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 민주당 잠깐만 니들 멈춰봐. 우리랑 협상하고 대화해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자. 그렇게 해야 집권 여당다운데 그냥 무조건 반대 너희들이 하는 건 반대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얼음땡 하셨습니다. 네. 와중에 강지현님이 저희 이제 셋 모두에게 응원을 전하면서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슈퍼챗을 써주셨어요. 장 소장님이 울트라 말말말 슈퍼챗. 하시니까 딱 쏘시는 것 같네요. 이 회장님의 위험이 드러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안을 민주당한테 하면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일단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전혀 감이 아니잖아요. 방통위가 공공성과 공정성. 왜요? 빵 사 이런 먹으면은 것들은- 뭐 저기 방통위원장 하면 안 돼요? 나는 쌀 대신 빵 먹는데 그러면 제가 그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으려고 했어요. 다시 사적으로 사용 안 말씀드리면 했다고 하던데요. 방통위원장은 그러네. 전혀 빵이 아니잖아요. 좀 안 맞나? 죄송합니다. 영명이 영명이라고 빵, 빵, 빵통이라고 빵.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장관급, 차관급 제가 볼 때는 구급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공익성이 별로 없어요. 법카는 저는 뭐 법카 가지고 하는 건 좀 짜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통 짜치다고 얘기했는데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부적절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거 빼고도 아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못 해요. 위안부 피해자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대답을 않겠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대통령한테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저기 대통령님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요. 일단 그래서 저는 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민심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청문 과정에 드러난 것만 봐도 철회시켜야 돼요. 근데 안 그러겠죠? 그럼 대통령은 일단 민심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심위원장을 류일인 방심위원장을 그 말만 어떤 누나네 곱창집을 곱창전골이 맛있다고 YTN 본인이 간부했던 YTN에 소개했던 그 류일인 방심위원장을 또 연임시킨 것만 봐서 대통령이 과연 민심을 받아들이냐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한테 저랑 함께 민심을 받으러 가시죠 라고 한 분 있죠. 한동훈 대표. 예. 저는 민주당의 한동훈 대표에게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하게 아주. 이진숙 후보자에 위원장 대해서 맞냐. 말을 피할 거래야.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강력히 요청하셔라. 근데 왜 지금 이 방송사법이나 이런 거하고 여당 의원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준숙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랑 너무 안 맞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 대통령에게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되는 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면 걔가 방통위원장 후보였어? 뭐 그러는데 당장 지금 뭐 곧 임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내일 나오고 임명한다고 있는데, 하네. 예. 대통령이 어차피 이틀짜리야.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다 비정상적이라서 저는 이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끝났죠. 오늘 끝났는데 민주당 보좌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다. 오. 왜요? 왜냐면 계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의미도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그 방송 관련 사법을 계속 강행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할 것도 없어요. 대신 계속 중재안을 냈고 최소한 이진숙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고 일단 대통령이 이진숙 철회하면 우리 같이 정말 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도 물론 대통령이 안 듣죠. 대통령이 안 듣긴 한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것도 좀 잘 과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민심과 떨어져서 저렇게 혼자 가시니까
나쁜 바다에. 나쁜 바다로 민심의 바다가 아니라. 아유, 자, 비정상이 지금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민주당 이야기 끝으로 잠깐만 해보면 하시죠. 그 지난주 한국갤럽을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2주 연속으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27인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이런 지점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도 이 이유를 좀 물어보던데 두 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적격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든 안 그렇든 사법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 검찰의 조사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비호감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유의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그러잖아요. 조우혁 신나고 표가 갈려서 그래. 그런데 합쳐도 1% 차이더라고요. 35대 36. 그러면 민주당 진보 진영은 상당히 긴장해야죠. 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번 대선에서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모들은 그거 준비하시면서 좀 8월 18일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의 새로운 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완전히 민주당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이 중요하다. 왜냐면 30% 약간 넘잖아요. 지금 충청권까지만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당 당원의 민심인가?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 거죠. 권리당원이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이 124만인데 그중에 30%좀 넘게 만약 당원들이 당대표에 대한 그렇게 열렬한 지지가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투표하는 거 온라인으로 간단히 합니다.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참여하지 그렇게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6개월 이상 단비 낸 분들만 하는 건데도 요거는 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득표율 90%만이다. 90%라고 해서 열화 같은 지지? 저는 그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막창의 난장판이다라는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런데 민주당이 더 지지율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당대표하고 그러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는 26년 지방선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심이 냉정한 저도 민심 중에 하나인데 4천만 분의 1. 근데 냉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선과 한번 연관시켜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비호감도가 52%예요. 해리스의 비호감도는 46%인가? 막 이렇더라고요.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참 이게 어려워요. 뭔가 지도자가 되기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좋은 정책이나 공약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듣기가 싫어. 왜냐?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최고위원들이 제가 이재명 당 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재명 당 대표의 부정적인 이미지,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때 몰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빼고 김건희 여사 빼고 보수 진영을 리셋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떨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석열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중도층 민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울타리에서 그냥 우리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아이고 이재명 대표 정말 오 화이팅 90% 지지 와 박수 환호 이래서는요 중도층이나 민심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그거를 제대로 연구하시는 그런 그룹이 지금부터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8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국민들 앞에 바뀌었습니다. 짠 하고 새 상품을 내놓을 수가 있죠. 포장지라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이제 원래 유승민 의원이 많이 강조했던 거죠. 중수청. 응?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의 표심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양쪽 진영이 표가 결집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제일 맞닿아 있어요. 이걸 이 땅 따먹기를 누가 하는 게 어느 정당이 권력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는 이제 중수청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중도 민심 따라서 흐지부지 됐다가는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더 당내에서 득세를 해요. 그러면 당내에서 뭐 하긴 좋겠지만 나중에 선거 가면 그게 과연 대선에서 지방선거 때 유리할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26일, 27일 날 7월 ABC 입소스가 미국에 거기서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했는데 트럼프의 비호감도가 52고 해리스의 비호감도가 42예요. 지금은 각종 판세를 보면은 트럼프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흐름과 추세가 이건 심상치가 않다.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은 지도자가 되기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 낮춰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미 대선 이슈까지 가닿는 여의도 박장대소 오늘 워싱턴 DC까지 간 것 같습니다. 글로벌해. 아니 패널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분의 다음은 오늘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얘기가 아니에요. 네. 두 분의 이야기 오늘도 너무 재밌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는 언제나 그랬듯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 1,800개밖에 안 되는데 한 3,000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알고리즘에 우리 김은지의 시사인 이게 떠가지고 더 뉴스인? 많은 구독자 그리고 더 많은 청취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뜨도록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 끝나기 전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두 분은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통신사별 월 요금 계산이 가능하고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번으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김은지의 뉴스인 7월 30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